롯데케미칼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재분석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측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녹화를 해봅니다. 매출은 25.3% 증가했는데 적자가 3천억 원이 났습니다. 이 케미칼 부분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났을까?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매출 원가 회계 투명성이 또한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2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25.3%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그 매출 총이익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거의 80%가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를 빼니까 적자 2,989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130%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원가 회계 손익을 보면서 영업손실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매출 원가가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관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했는가? 그것을 좀 분석해 보는 것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 손익결산 쪽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2.6%, 뭐 거의 배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크게 했죠. 그럼 매출 재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일단 여기서 손익계산서에서 일단 그렇게 1차 추론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도 36.9%면은 크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슬픈율이 마이너스인데 운영 비용이 플러스로 크게 증가했으면 당연히 이 영업이익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생산성으로 보면은 0.76이니까 거의 뭐 더블 정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 2,961억 원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8억 원이 적게 영업손실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나마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33억 원이 줄었어요. 요게 이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그래도 조금 영업손실이 적게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함에도 WCI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관리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이 2천억이나 감소한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미착품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 상승과 그 다음에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던가 제품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겉표지에 미리 뒤에 백데이터를 합계를 가져왔는데 원재료 가격도 한 5%가 상승한 거로 되어 있고요.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단가 제품 판매 가격 압박률은 거의 뭐 39%에 육박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승인데 판매 가격은 또 66.8%로 인상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이게 좀 모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증 추론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증이 되기 전까지 분식회계 개연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거든요. 제품 판매 가격 인상보다 원재료 가격이 적게 상승한 것을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반쪽 입증만 될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 데이터가 과연 그러면은 신뢰도가 있는 거냐? 회사가 제시한 이 가격 추이가 다른 케미칼 회사도 그래서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 케미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케미칼을 안 했는데
케미칼을 유사한 케미칼, 근데 케미칼 분야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광범위해서 업종마다 또 특성이 그 물건 만드는 화학 제품에 틀려서 좀 많이 틀린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재료가 납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납타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MX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 가중 평균을 해야 더 정확한 건데 단순 평균 할 수밖에 없고 44.8% 인상이 됐는데 재료 비율을 곱해가지고 아까 그 제품 가격 인상 압력률은 뭐 30% 선 정도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요 제품 쪽을 보면은 거의 뭐 단순 평균으로 66.8%가 인상이 됐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러면 작년에 원재료가 50% 올랐는데 40%, 10%뿐이 적게 반영을 했어. 그러면 올해는 더 반영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뭐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그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상 인하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만약 이것이 맞는데도 뭐가 좀 그 역방향이 검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뭘까? 그러면은 그게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구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에서는 수량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도 올랐고 제품 가격도 크게 그 상승을 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수량상으로 해보면은 그뭐 투명성이 나오고 같은 방향으로 그 재고 회전율이 올랐으면 수루푼율이 오르던 이번에 수루푼율은 내려갔으니까 저기 그 회전율도 내려가는 거로 수량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판매 수량은 오히려 낮아졌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올라갔어도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희망 추론을 해보는 거죠.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 만약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또 저는 또 다른 결과를 찾아서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입증하려고 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비성분 내용에서 회사의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고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라고 표현하여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WC 가공 비율의 상승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경영지표의 입증 추론과 일치를 하죠. 하는데 그런데 단가 데이터가 모순입니다. 이거로 봐서 이 가공 비율이 올랐으면은 그 원재료 비율이 내려갔으면 그 단가도 내려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회사가 제시한 이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일 때 이 모순이니까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가정한 분식회계 개연성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또 좀 볼 수 있는 거죠. 안 맞으니까 이게 그 모순이니까. PQ 총재조병의 차이가 있는데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문제인데 WCAI에 원재료만을 더해서 범위를 정해서 이 회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품하고 이제 미착품은 빼는 거는 일견 맞는 것 같은데 원재료는 왜 넣니? 왜 넣냐?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그 원재료 빼고 WCAI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만 원재료에는 뭐 가공비 배부되는 게 없거든요. 그걸 왜 재고자산 변동에 매출원가 하는데 집어넣는지 가끔 이런 회사가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다른 업체들하고 뭐 자기만 독특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전체 재고자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WC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애매한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 자꾸 성과가 왜곡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그 갭이 이 28억 원밖에 안 되는데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액이 그 1,800억이나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미착분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저장품과 미착품 증가액이 요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 이론 아니 그 100만 원 단수 100만 원 차이고요. 그러니까 요 그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가 숫자로는 맞는데 이 말하자면은 그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그 금액은 일치를 합니다. 요것도 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재고 평가 손실을 높게 잡으면 재고가 감소합니다. 그걸 빼니까 장부 가격에서 평가 손실 금액을 빼니까 재고가 줄죠. 재고가 줄면은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 가지고 매출원가가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영업 매출이익이 줄죠. 그리고 판관비 빼면 매출이익이 주면 영업이익도 줄 거고요. 그러면 그 적자가 날 게 뻔한데도 왜 이렇게 이 평가 손실을 많이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손실 회피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적자가 예상이 된다면은 뭐 적절한 학문적인 용어는 못 찾았고 이미 이미 배린몸이다. 이게 일임 배린몸이기 때문에 몸을 막 굴리겠다. 뭐 이런 거니까 아이 어차피 적자 날 거 손실 처리 더 해. 그래가지고 적자 내.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야단 맞는 거 아니 적자 나는 거 그냥 더 적자 내. 적자 날 때 그냥 화끈하게 그냥 적자를 내자고. 아마 속내가 그런 식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899억 원이나 평가손실 금액을 내시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 평상시 뭐 한 13억 하던 거를 890억이나 평가손실을 때리시면은 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곤란한 거 같은데 이게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냐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냐 이게 그 케미칼 제품이 무슨 뭐 좀 먹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죠. 인건비가 2,736억 원이 집행이 돼서 12.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180명 증가했고요. 직원 증가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당 평균 임금이 그 3분기까지 5,800인데 연말 7,260만 원 예상이 되고 그러면 한 8.3% 임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운반 보관료가 66.5%가 있는데 이게 또 수출이 많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2022년도에 선임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고 물론 내륙 운송 단가도 올랐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운반 보관료가 크게 올랐으면은 이 기업은 분명히 화물연대가 파업하는데 안 꼈을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을 올려주는데 파업을 하는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들이 되면 놈자자나 그놈이나 그놈 그 자자나 뭐 같은 얘기인데 놈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유혹이 아닌데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고 그 다음에 한자로 자자인데 그러니까 놈자자니까 그놈 그래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면은 쌍말이라고 그러고 한자를 쓰면은 그게 사대주의 사상 괜히 사이드로 흘렀는데 그런 놈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놈들은 잘못된 거겠죠. 그 파업에 이렇게까지 만약 내륙 운송 단가가 이렇게 66.5%나 크게 인상을 해줬대요 말이죠. 그래서 그 원가 회계 개념으로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한 16조 원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요게 그 손익분기점 적자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한 16조로 원가 회계로 계산이 되는데 그나마 그 우수리도 그 좀 깼겠다. 이게 뭐 어떤 납품 단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608억 원 적자인데 이걸 흑자를 내기 위해서 2%만 더 좀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한 187억 원 이익이 나는 거로. 요때 이제 재고가 2% 감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만 감소할 경우, 그 매출액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608억 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간신히 한 187원 이익이 나는데 재고만 줄이면은 그 적자가 이게 원가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다. 네, 이게 잘못된 산식이 우리는 진리인 줄 알고 몇백 년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자는 게 이제 제 그 계속적인 주장이고, 스루프 쪽에서는 그 손익분기점으로 봐서 이것도 한 16조 3,654억 원 정도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거에 가깝게 그 이익을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나쁜 단가라고 본다면은 한 2% 정도 가격을 올려서 종전 가격보다 그 2% 정도 올려서 한 1,600만 원짜리로 납품을 한다면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요 스르프 매출 재료 비율이 그 내려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이 스르프율을 그 1.7% 그리고 마진율을 올린다는 거니까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 산식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쪽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매출 재료비가 얼마나 더 증가할 거다. 하지만은 요거는 그게 아니고 판매 가격만 올리는 거로 그렇게 했을 때 한 16조 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16조 원에 계약한다 그러면 역시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 4.9% 재고 회전율을 증분시키는데 성공한다면 16전 5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그 17조 5,600원 아니 17조 5,600억 선으로 돼 가지고 한 1,867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재고만 줄인다면은 그 재고를 줄인다는 것은 이제 파는 거는 그 꾸준히 나가는 거지만 이제 생산 감소를 시켜서 재고를 줄인다. 이게 병행되면 이게 적자가 634억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재고를 4.9% 줄인다면은. 그래서 그 이 범위가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고 원래 계약한 거대로 그 별한 게 없다. 이게 재고가 줄어도. 실제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사실은. 왜냐 그러면은 그 재고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스루퍼톡에는. 그 매출 재료비도 이거는 그 위에서 결정 당시에 그 매출 재료비 예상치하고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00억 선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 탄착분이 형성이 될 거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주가 내려갔고요. 3만원 돈, 장부가격 52%뿐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롯데물산 주주고요. 롯데홀딩스 일본 주주고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외국인이 26.0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롯데케미칼 3분기 누적 실적을 재분석해서 예측 부분을 일부 또 좀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손익 분석에 원재료 가격과 이런 게 이 반중 추론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제목에는 뭐 회계가 좀 투명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뭔가 그 찜찜하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반증을 해달라. 연말에 어떻게 결산이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